안녕하세요, 사라고고TV입니다. 오늘 소개할 텐트를 골라볼까요? 저기 힐레 사이에 숨어있는 이 녀석, 바로 이머전시 돔입니다. 큰 특징은 머리를 쭉 뺄 수 있는데 추운 계절에 긴급 설치를 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목적입니다. 그 말은 즉 설치가 매우 간단하고 패킹 부피도 작고 무게도 상당하게 가볍다는 뜻이라고 보면 되죠. 대신에 반대로 보면 말 그대로 이머전시용이기 때문에 각종 편의 장치는 없고 심실링도 없고 팩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뜻이죠. 그럼 왜 이따위 텐트 같지도 않은 걸 사용하냐 궁금하실 텐데 장점도 확실하게 존재하면서 또한 손이 별로 안 가는 쉬운 텐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건 패킹 부피로 따지면 자립 텐트 중에서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초소형이라는 엄청난 메리트가 이것 하나만 해도 분명하게 가지고 다닐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자세한 실사용 후기를 보면서 아울러 다이니마 가이드라인 설치법과 깔끔하게 끈을 정리하는 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텐트 무게부터 볼까요? 싱글 본체는 327g, 폴대는 295g이고요. 폴대의直径은 7.1mm 정도로 약간 얇은 편입니다. 자, 앞마당에서 펼쳐보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봐도 텐트와 폴대가 굉장히 작다는 게 느껴지시죠? 실제로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초소형이죠. 폴대 같은 경우는 연한 알루미늄 합금 폴대 2개고 끝부분은 아일렛에 끼울 수 있는 엔드팁 구조입니다. 그리고 패킹된 본체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손바닥만한데 10데니아 나일론 리스타 투습 플리오레탄 원단으로 어렵네. 내수압 1230mm, 투습 367g 스펙입니다. 즉 최소한의 바람, 이슬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죠. 본체 바닥을 보면 중간에 배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목적은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매우 빨리 피칭하고 그대로 텐트에 몸을 넣어서 추위를 피하세요 하는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텐트를 입는다고 표현하는 게 잘 맞겠죠? 지퍼 대신 똑딱이 단추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며 그리고 양옆에는 2개의 인공 호흡기가 있고요. 슬리브 패널 방식으로 스트링을 당겨 조절할 수 있고 반대쪽 끝은 막혀 있어서 동선을 줄여주게 됩니다. 길이가 210cm, 폭이 100cm로 차지하는 면적이 적어 지금처럼 협소한 절벽에서도 공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폴대 삽입은 매우 쉽고 빠르게 넣을 수 있는데 슬리브 구멍을 통해서 집어넣으면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2개 폴대를 밀어 넣은 후 앞쪽 아일렛에 하나씩 끼우면 바로 자립을 시킬 수 있고요. 텐트 중앙의 크로스되는 부분에서 폴이 교차될 때 잠깐 스톱이 될 수 있지만 부드럽게 당겨서 밀어주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전체의 크기가 가늠이 되시죠? 그리고 바닥을 개방할 수 있는 단추들도 잘 보이네요. 전면 출입문은 L자형이고 위아래 열 수 있는 양방향 지퍼와 아래는 바닥과 같은 단추형 똑딱이입니다. 이유는 여차하면 발을 밀어서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더군요. 출입문은 옆 모서리의 가이드라인 고리 부분에 걸어서 문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얼마나 머리가 잘 나오는지 볼까요? 좌측은 대략 이렇고요. 우측도 쉽게 머리 하나는 밖으로 꺼낼 수 있는데 실내 2~3명이 긴급으로 피해 있을 때 환기 역할과 외부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살피기 용이한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큰 환기창은 조임 방식으로 안에서도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조이면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내 바닥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텐트가 이렇게 열리는 건 처음 보게 되는 장면인데 중간 부분이 쭉 갈라지면서 바닥이 시원하게 드러나죠. 이 상태로 패킹을 해서 휴대하다가 대피하게 될 때 바로 몸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절대 없지만 갑작스러운 추위와 눈바람이 불게 되는 경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되겠죠. 그럼 이어서 랜턴 고리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처음 언급한 것처럼 이 텐트는 편의 사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없이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또 없으면 아쉽기도 하니까 이건 지펙스의 다이니마 루프와 후크로 가격은 $3 정도지만 사용 편의를 충분히 끌어올려주는 아이템입니다. 슬프면 우렁님이 추천해주신 방법으로 뒤쪽의 접착 테이프를 떼어낸 후 붙이고 싶은 위치에 정성스레 꾹꾹 눌러주면서 마무리를 하면 웬만한 랜턴을 달아도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은 사라고고기어입니다. 백패킹, 캠핑, 하이킹 등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달아보겠습니다. 이 줄은 아파님 추천의 지펙스 1.3mm 다이니마 G라인 코드로 매우 얇은 편이지만 인장 강도가 강한 특성 덕분에 직접 만져보면 찔기다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밝은 연두색이다 보니 쳐다보고 있으면 예뻐서 넋을 잃게 만드는 스토퍼는 야간 기능의 미니 삼각형으로 밤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밝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이라인을 고리에 묶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끝의 마감과 고정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고리에 넣은 후 화면처럼 2번을 감아주고 나서 그 사이에 끼우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줄 하나당 길이는 2m에서 1.5m 정도로 하시면 충분하고요. 줄을 고정시키기 전에 어느 정도 당겨서 원하는 위치까지 올려준 다음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줄이 풀릴 염려도 없거든요. 그 후에 남은 줄은 가위로 잘라주고 불로 살짝 지져서 마감 처리를 하면 세련되게 완성이 되죠. 이어서 삼각 스토퍼를 가이라인에 놓은 후 한두 번 감아주면 빠지지 않고 쉽게 설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깔끔한 선 정리를 위해서 다시 불로 지져주면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의 가이라인이 나오게 되죠. 이제 나풀거리는 가이라인을 한 방에 고정시키는 팁으로 찍찍이, 즉 벨크로입니다. 알리나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케이블 정리 벨크로로 5m에 대략 2,000원 정도니까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폭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0.5mm 최소 폭으로 샀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결속력은 충분해서 길이는 여유있게 5cm로 자르고요. 풀어져 있는 가이라인을 손바닥 폭으로 돌돌 끝까지 감아준 후에 찍찍이로 묶어주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줄 정리가 됩니다. 앞에 설명한 방법대로 각 모서리 4군데에 만들어주면 되고요. 실제 필드에서 가이라인을 고정하면 이런 모양새가 나오게 됩니다. 가이라인을 푼 다음 벨크로 보관은 보시는 대로 매듭 윗부분에 부착시켜주면 잊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닥을 보면 출입문 하단에 턱이 없는 게 보이시죠? 네, 안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이어져 나오는데 처음에도 언급한 것처럼 일반 텐트의 목적이 아니다 보니 턱이 있으면 오히려 신발을 신고 사용할 때 걸리적거린다고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있으나 없으나 제가 사용해보니 별 의미는 없더라고요. 실내 공간은 크로스오버덤 텐트와 같은 210, 100, 전고 105cm로 혼자 생활에는 충분한 편이죠. 이날은 우버라이트 S와 큐뮬러스 X라이트 200 침낭 조합이었고 온도는 6도 전후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는 편으로 사용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문을 닫은 후 찍은 텐풍의 모습은 색감이 진득한 빨간색처럼 눈에도 잘 띄면서 실제 보면 꽤 이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벤틸은 이런 날씨에 열고 자도 충분할 정도며 외부에서 텐트 안을 보는 느낌은 대략 이렇습니다. 나름의 개방감에다가 매우 훌륭한 통기도 보장이 되죠. 날씨가 나쁘지 않으면 신발은 보통 이렇게 외부에 놔두면 좋고요. 지퍼가 줄로 된 건 아니지만 사용 시에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문 하단에는 스커트가 있어서 외부의 풀, 흙 같은 것들의 유입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안에서 보면 인공호흡기는 대략 이렇는데 밖을 구경할 때 은근 편하고 좋더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봉제 라인에 심실링은 당연히 안 되어 있는데 즉 비가 많이 올 것 같은 날에는 사용하지 말란 뜻이겠죠. 그리고 내부에 짐 보관은 아쉬운 게 전혀 없는 넓이입니다. 자고 난 다음날 인공호흡기는 바람에 의해 안으로 들어왔네요. 엔드팁을 당겨서 쉽게 열 수 있고요. 출입문 바닥에 외부의 잔디 같은 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똑딱이를 안 한 상태로 그냥 잤었네요. 한여름 같으면 아마 벌레들이 좀 놀러 왔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11월이라서 무방합니다. 별로가 심한 날이 아니고 벤틀도 좀 열었기 때문에 원단 상태는 뽀송했고 천정 후프의 패치 주변도 양호했습니다. 머리 쪽 공간은 이 정도 여유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텐트 색감이 어떻나요? 진하게 레드가 느껴지죠? 벨크로도 그대로 잘 있고 좌우측 가이라인 상태도 양호하게 쨍합니다. 슬리브 패널은 본체 원단보다 자그만치 5데니아 두꺼운 검은색의 슈보데니아로 작년 크로스오버덤부터 사용하면서 아직까지 내구성에 의심이 든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텐트 해체를 해볼까요? 일단 가이라인부터 제거해서 정리를 해주고 팩을 뽑고 털어주고 장력을 풀어준 다음 폴대를 동시에 뽑으면 미끄러지듯이 나와버리죠. 그리고 파우치 길이 20cm에 맞춰서 말아주면 간단히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대로 이머전시 돔은 만든 목적이 긴급 대피를 위한 셀터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주 작은 패킹 부피와 620g 무게로 휴대에 제한이 적고 더울 때보다는 추운 계절에 적합하다고 보면 됩니다. 산에서 협소한 곳이나 팩을 받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는 크기와 사기에 가까운 간단한 설치 있죠. 그리고 큰 인공호흡기로 원단 자체의 약한 투습력을 확실하게 커버해서 사용도 가능하죠. 즉 장점도 확실히 가지고 있고 단점도 확실히 있는 텐트입니다. 이머전시 돔이 기본적인 구조는 크로스오버 돔과 같이 하고 있지만 조금씩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디테일한 비교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